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은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데이터, 그리고 객체, 변수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자체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코드를 만드는지를 학습했다기보다는 그것의 단위 기술이 되는 첫 시간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레고 블럭의 가장 작은 단위, 테트리스로 치면 각각의 다른 모양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의 블럭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의 구조, 영어로는 이제 코드 스트럭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배워볼 건데요. 이것들은 하나하나의 작은 블록들을 서로 다른 모양들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중간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최종 그 자체가 최종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유의미한 형태를 가진 그리고 로직을 가진 그런 하나의 구조를 가진 코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개념과 스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코드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문이고요. 두 번째는 반복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가 컴퓨터한테 어떤 태스크를 줄 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제어. 어떤 것을 제어하려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의 조건을 걸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맑으면 우산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밖에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라. 더 쉬운 예시로 앞에서 들었던 예시로 치면 에어컨 온도 세팅하는 문제에서 26도보다 높아지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26도보다 낮아지면 에어컨을 꺼도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순한 것부터 아주 복잡한 인공지능에서 많이 나오는 요새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앞에 있는 광경을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카메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레이더나 라이다 같은 기술을 써서 앞에 있는 물체를 인지했는데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지한 것이 사람이다 또는 장애물이다 이러면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어라. 또 앞에 있는 것이 그냥 평탄한 길이다라고 하면은 현재 속도로 계속 앞으로 가라. 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 이제 로직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작은 단위로 쪼개면 조건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은 이러한 동일한 행위들이 반복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중복해서 계속 여러 번 코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줄만 코드를 짜고 그 조건이 반복되는 얼마나 반복될 거고 어떻게 반복될 거고 어떨 때 반복될 건지를 우리가 명시해 줄 수 있는 코드에 명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제 제빵기 얘기를 했었고 첫 시간에 그거는 도너츠를 찍어내는데 똑같은 행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프로시저가 있을 거예요. 반죽을 해서 도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어떤 양념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빵을 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탕물을 바르고 그 다음에 패키징을 해서 판매를 할 텐데 이제 하나의 이제 한 번에 쭉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그것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과 반복을 잘 조합하면 아주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알고리즘도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조건문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자료형 배울 때 불리언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불리언이 뭐였죠? 불리언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파이썬 프로그램의 자료형이었습니다. 불리언 타입은 true와 false 둘 중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가 x를 true라고 변수를 선언하면 한번 타입을 찍어보면 불리언이라고 이렇게 클래스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불리언을 도대체 어디에 쓰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뒤에 이제 조건문 가면 배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불리언을 아주 간단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true의 반대는 false죠. 만약에 이러면 이라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하게 해주려면 내가 말하는 그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그렇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27도면은 true가 될 거고 24도면은 false가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불리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장을 정의하고 그 구문의 참이나 거짓을 판정할 때에 쓸 수가 있습니다. 수학식이라고 해보면 3이 1보다 커? 라고 물을 수 있죠. 이런 것을 컴퓨터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불리언이에요. 3이 1보다 크니? 컴퓨터가 대답해요. 커. 맞아. 그죠? 그 다음에 3.0과 정수 3은 같은 거니? 그러니까 플롯 3하고 인티저 3이 같은 거니?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어떻게 인지하냐?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록 두 개의 자료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두 숫자는 같은 숫자임을 컴퓨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해도 문자열 3하고 숫자 인티저 3하고 같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플롯, 인티저, 스트링을 뭐 컴퓨터가 어떻게 인지하냐 이거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우리가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그렇죠? 이런 조건문이 성립하는지를 물었을 때 결과를 true or false로 대답해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런 비교 연산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주석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긴 했는데 이 주석 있죠? 이 주석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주석은 인터프리터, 즉 컴퓨터가 우리가 준 코드를 해석 또는 번역, 기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도록 미리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코드 안에 있지만 컴퓨터 코드로 인지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냥 편집하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남겨놓은 메시지야 라는 뜻이에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샵 기호를 쓰고 뒤에 이렇게 주석이 남겨지게 되고요. 눈으로 보기 편하게끔 주석 처리된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만든 코드를 이해하기 좀 더 쉬우라고 제가 이런 설명들을 덧붙여 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실행할 때는 주석이야 이 부분은 지나가 코드가 아니야 실행할 때는 이런 것만 실행해 이런 것만 실행해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샵이 붙은 순간부터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그 라인이 끝날 때까지가 주석이고 그거를 별도의 독립적인 한 줄로 쓸 수도 있고 유효한 코드 뒤에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래 예시는 3.0과 5가 다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등호가 두 개면 같니? 등호 하나에 느낌표 하나 앞에 붙여주면 다르니? 크니, 작니,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같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등호 하나인 것은 우리가 변수의 할당, 파이썬에서는 어사인먼트였어요. 등호가 하나 있으면 왼쪽은 변수명이 되고 오른쪽은 변수에 들어갈 값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해라, 할당해라 라는 의미인데 이걸 두 개 쓰면은 이제 묻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A와 B가 같니?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니? 작거나 같니? 다르니? 크니? 크거나 같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들어드린 예시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3.0과 5는 다르니까 true고 A와 B가 다르니까 false죠. 같니라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47보다 크니 0이 true.
이렇게 나오는 결과값을 우리가 변수에 할당할 수도 있어요. 즉, 요 자체가 하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좀 더 좋은 코드를 쓰는 습관을 가지려면 여기에 괄호를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3.0과 3이 같니? 넌 어떻게 생각해? 라는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볼게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print result 하면은 당연히 요 안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이제는 여러분이 변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들이 직관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결과들을 담고 type result를 하면 당연히 불리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불리언을 연산해 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자료형을 배우는 방식에서 어떤 자료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자료형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고 그 자료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자료형끼리 연산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같은 순서로 가는 겁니다. 뭐 불리언 연산 가능하고 숫자와 변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지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논리 연산 또는 이 조건문의 중첩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 알고리즘이나 로직 뭐 그 다음에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배운 적이 있다면은 아마 AND와 OR 연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습니다. AND 연산은 영어 AND를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그리고 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 OR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또는이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AND를 붙이면은 A and B면은 A도 진짜고 B도 진짜다. 그래야지만 진짜다. 이해되시죠? 직관적으로. or라는 연산은 A와 B 중 하나라도 true이면 true.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 남자이거나 키가 185 이상이니? 그러면은 남자이기만 하면은 키가 185보다 크지 않아도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남자이면서 키가 185 이상이니? 라고 하면은 이건 and죠. 그러면은 내가 남자이기도 하고 키도 185보다 커야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아니? 라고 대답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true and true만 true고 true and false는 또는 false and false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 and고요. or는 양쪽에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수학에서도 비슷한 개념들을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not A 같은 경우에는 부정연산자죠. 그래서 A가 true면 false가 되고 A가 false면 true가 되는 거죠. 이걸 예시를 제가 쭉 뭐 여기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실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건 true? 이거는 true? false?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이 채점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셀프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 true and false는 하나가 false니까 false, true or false는 하나라도 true니까 true, not true는 false, true and false는 이 부분은 true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true and false는 false, 그 다음에 true or false, true and true, true and not false 그러면 not부터 들어가는 거죠. true and 그쵸? true.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산의 순서는 not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쭉 가는 거죠. 자, 이렇게 and or가 있는데 이거를 덧셈으로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연산이 돼요. true false에다가 수리적 연산자인 덧셈을 우리가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냐 볼게요. true 더하기 false는 뭐니? 이렇게 수리 연산자를 넣어요. 특히 덧셈 그러면은 true가 자동으로 인티저 1로 변환이 되고요. false는 자동으로 인티저 0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맞나요? 자료형 했던 시간에 불리언 타입을 인티저로 변환하고 인티저 타입을 불리언으로 변환하고 이런 것들 했었죠. 이제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건 언제 쓸까요? 이 불리언의 불리언의 덧셈은 언제 쓸까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조건이 3개가 있어요. 조건 1, 조건 2, 조건 3. 그거를 더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세 개의 조건 중에 몇 개나 만족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남자인지 아닌지가 하나의 조건문이 나와서 result 1에 담아요. 조금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조건문 컨디션 1은 C1이라고 하어 있습니다. C1은 너의 성별이 남자니? 그럼 조건 2는 너의 나이가 30살 이상이니? 그렇죠? 그럼 age는 30살 이상이니? C3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너의 몸무게가 70kg 이상이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더 해봐요. 지금 가상으로 만든 거니까. 더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 몇 개나 참이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해볼게요. 젠더는 제가 메일이에요. 남자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이는 36살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고요.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70kg다. 아니면 68kg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C2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에이지가 돼야 되고 몸무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성분은 이걸 피메일로 바꾸고 나이가 22살이고 몸무게가 몇 킬로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C1, C2, C3가 어떻게 되는 거야?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C1, C2, C3 그러니까 컨디션 1, 2, 3 중에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게 두 개 있구나. 왜요? 각각은 다 true or false로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하셨으니까 자, 찍어보면은 true, true, false잖아요. 첫 번째 조건 true고 두 번째 조건 true고 세 번째 조건 false니까 덧셈 하면은 두 개가 true니까는 true는 1이니까는 1 더하기 1 그다음 false는 0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0 2 그러면은 true가 두 개 있구나. 이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조건 중에 몇 개가 true야 라는 질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우리가 또 다른 조건을 만들 수 있겠죠? 이 중에 두 개 이상을 만족해야지 네가 내가 찾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중에 두 개 이상이니 tru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감이 좀 오시죠? 불리언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 이제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뭐 했죠 지금? 불리언이 뭔지 했고요. 조건에 대한 컨디션을 어떻게 구문을 만드는지 했고요. 그 구문의 결과는 불리언이든 아니면 인티저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and와 or 그리고와 또는 조건으로 구문을 조합할 수 있었고 또는 몇 개, 그 중에 몇 개가 참인지를 만족한지 개수를 세는 방법은 덧셈으로 한다. 요까지 이제 됐죠. 그럼 요런 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 이제 해볼게요. 불리언을 이용한 조건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disaster를 하면 true, 재앙이 진짜 일어났으면 으악 하고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휴 하는 안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예를 들어서 산에 불이 났다, 디제스터가 true다. 강이 범람했다, true다. 아니다, fal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제스터 true면은 으악. 그 다음에 아니면 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false라고 제가 바꿨다면은 휴가 되는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if하고 else가 있고요. 이제 새로 부는 형태가 있어요. 이 if 뒤에 보라색 뒤에 뭔가를 쓰고 이제 콜론을 쓴 다음에 한 칸 들여쓰고 그다음 print 으악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else 보라색이 있고 또 들여쓰기가 돼 있고 print hue가 있어요. 이게 조건을 만드는 우리의 문법 신텍스입니다. 파이썬에서.
if와 else는 조건, 여기에선 digest라는 변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하는 선언문이다. statement입니다. 위 예제에서 수행한 일을 살펴봅시다. 처음에 digest라는 변수에다가 true라는 값을, 즉 불리언 값을 할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if라고 하고 digest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체크했어요. if, 한국말로는 만약에죠. 만약에 digest이니, digest가 true니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들여쓰기, 그쵸? 우리가 문서 쓸 때도 어떤 제목 아래 하위 항목은 들여쓰기가 되잖아요. 맞죠? 이런 거 만들 때도 요 대제목 안에 있는 소제목도 들여쓰기 되고, 반복문 안에 반복하기 while 있고, 이 안에 또 세 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잖아요. 코드도 똑같아요. 땡땡 하고 콜론하고 나오는 애에만 해당돼, if일 때만 작동해, true일 때만 걔네들이 들여쓰는데 탭을 하거나 아니면 두 칸 띄면 됩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if 제가 digester 하고요. 엔터 치면 자동으로 여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동으로 가이드가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두 칸을 띄거나 아니면 여기서 탭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편집기에 따라서 네 칸인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들여쓰기를 제대로 했다면 이 안에 있는 문장은 어디에 종속된 건지가 이 안내 바가 떠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 지금 쓰는 애들은 다 if에 종속된 거야. 디제스터에 들어가야지만은 나오는 애들이야. 그럼 제가 한 번 더 써볼게요. 으아악이라고 다시 한 번 써볼게요. 두 번 소리 지른다. 너무 큰 재앙이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우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lse는 뭐예요? 한국말로 치면은 아니면, if는 만약에, else는 아니면. 그래서 만약에 디제스터가 true면은 의학이고, 그렇지 않다면이니까 거꾸로. 근데 false인 경우에는 who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아주 쉽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if를 좀 더 층층이 좀 더 쌓아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두 개의 조건을 중첩시키고 싶어요. 첫 번째, furry라는 거는 털이 있니? 우리 퍼가 있는 뭐 자켓이 다르잖아요. 그 털이 있냐? 그 다음에 large라는 건 크니? 털이 있으면 true, 털이 없으면 false고, 그 다음에 크면은 true, 작으면은 false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 털이 있고 크면은 곰이고요. 털이 있고 작으면 고양이고, 털이 없는데 크면은 고래고요. 털이 없는데 작으면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말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 furry하고 large라는 변수의 값을 true, false를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한 다음에 털이 없고 large가 true면은 고래로 가고요. 그러니까 if furry false니까 통과. 그 다음으로 가요. else로. else에서 다시 봐요. if large 오케이. 이거 일로 가는 거예요. 고래입니다 하고 끝. 대등한 애 중에 하나가 만족돼서 하나 실행되면 나머지 무시. 나가고. 그래서 고래입니다. 위코드에서 들여쓰기를 보면 if문과 else문이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은 들여쓰기인 레벨이 같은 자기의 짝꿍이에요. 이 if는 자기의 들여쓰기 레벨인 이 else, 이 if는 이 else가 자기의 짝꿍입니다. 이 if한테는 얘가 짝꿍이고요. 그래서 if문의 조건이 true이면 하이코드가 실행된다. 그거는 이 안에 딸린 식구들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alse이면은 하이코드는 무시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else가 있으면 else로 가고요. else 없으면 끝납니다. else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if만 해놓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digester면은 의학을 하고 else면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지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만 있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false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만히 있을 거면은 if만 쓰면 된다. 그래서 else는 필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두 개 이상이라면은 이제 else if라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조건 테스트가 만약에 제 나이가 36살이고요. 배우자의 나이가 35살이에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은 배우자가 나보다 연상인지 동갑인지 연하인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만약 조건 테스트가 두 개 이상이라면 if, else, else인데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elif라고 줄여서 써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너의 배우자가 너보다 나이가 많니? 그러면 일로 들어가서 연상이야. 프린트하고 끝내. 만약에 너의 배우자하고 나의 나이가 같니? 그러면 동갑이야. 이 둘 다 아니니? 그러면 연하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당연히 연하라고 나와요. 왜냐면은 배우자가 저보다 나이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배우자의 나이가 40살이다. 그러면은 연상입니다. 라고 나오고, 배우자의 나이가 36이다. 그러면은 동갑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여러분, 네. 한번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엄청 예제를 많이 하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예제를 만들어서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밑에 새로운 셀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아무거나 만드시면서 계속 손에 숙달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예시 해볼게요. else if 등 또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lse if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색깔을 얘기해주고 어떤 과일인지 맞춰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color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색깔을 텍스트 스트링으로 할당하고 빨강이라고 넣으면 토마토고 주황색이면 오렌지고 노란색이면 레몬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도 처리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전 그 색 과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f 컬러가 빨강이니 같니? 라는 거는 이 등호 두 번 이랬죠? 그 다음에 컬러가 주황이니, 그 다음에 컬러가 노랑이니, 아니야. 그러면은 제가 빨강이라고 하면은 토마토니, 네. 뭐 토마토가 과일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빨강. 그 다음에 뭐 주황이니? 이런 거죠. 오렌지입니다. 그러면 혹시 뭐 분홍색 과일이 있니? 분홍색 과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재밌죠, 여러분? 네, 지금쯤이면 재밌다라고 느끼고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뭔가 컴퓨터스러운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조건문만 있어도 꽤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자, 정리하면 if 하나만 쓰거나 if else를 쓰거나 if else를 쓰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층을 나눠가지고 계속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조합을 다르게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을 여러분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문은 조건이 맞니? 그래서 맞으면 이거 해, 아니면 저거 해 이거고요. 반복문은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oop라고 합니다. loop, L-O-O-P. 반복문을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while이 있고 for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while을 배워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while이라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뭐 while 한 다음에 너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while 뒤에 조건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while 하고 조건문을 붙이면 이 조건문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해라. 일을 계속해. 이겁니다. 가장 단순한 루핑이고요. 반복문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문을 설정하고 조건문이 true인 동안 루프의 하위 목령어가 반복하여 수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이제 count는 1이다. 그 다음에 while count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자연어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count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count는 1이니까 요거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얘를 찍어가지고 이제 쳐보면은 true가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count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count가 1이니까 true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true가 나올 때, 자 나올 때는 돌아간다. 코드가 맞아요? 그러면은 print count를 해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요거 배웠죠 우리? 그렇죠? 좀 코딩 잘해 보이게 쓰는 법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원래 뭐예요? count는 count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1 들어가. 참이야? true. 그러면 요 안에 1을 해. print count 처음에 1. 카운트에다 1 더해. 그럼 카운트는 이제 뭐가 됐죠? 2. 그러면 얘는 1로 올라가는 거예요. while로 돌아가요. 여기 안에 있는 들여쓰기 된 대로. while로 돌아가. 그렇죠? 원래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엔터 치면 사실 1로 와야 되는데, 지금 코드가 좀 여러분 이제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프린트하고, 카운트면은, 이제 카운트는 플러스 하고 1을 넣는다. 그러면 2가 됐죠, 아까? 2가 된 상태에서 while로 갔어요. 2를 들고 왔어요. 카운트에다가. 2는 여전히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프린트 2를 하고요. 또 들어가면 3이 됐어요, 이번엔. 3이 또 올라가요. 3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또 3을 찍어요. 프린트 3. 그럼 그때 2까지 온 거예요.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 그럼 카운트가 4로 들어왔다가 5가 된 순간 5로 가면은 만족해요. 5보다 같으니까. 그래서 프린트 5를 찍어요. 찍고 그 다음에 카운트는 6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로 돌아가요. 카운트가 6이 되는 상태에서는 5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러면 얘는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는 순간 1로 안 내려가고 탈출. 끝. 그러면은 6이 안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 칸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잘 설정하면 그래 그러면 뭐뭐 하는 동안 예를 들어 빵 굽는 동안에는 뭐 빵의 개수가 1000개가 될 때까지 구워. 그럼 여기는 빵을 카운트하고 이 안에 빵 굽는 걸 하면 되겠죠. 뭐 반죽하고 뭐 넣고 그 다음에 뭐 시즈닝하고 그 다음에 굽고 뭐 그 다음에 뭐 옆에다 바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쓰고 이 while 돌리는 거예요. 또는 뭐죠?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온이 얼마까지 있는 동안에는 뭐 해. 그쵸? 날씨가 맑은 동안에는 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루핑, 그러니까 반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중단도 시켜야 돼요. 중단 못 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무한 루프라는 단어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보거나 사용해 보셨죠? 아, 나 무한 루프에 빠졌어. 아, 망했어. 뭐 이러면서. 그쵸? 빠져나갈 수 없는 반복되는 무엇인가에 빠지면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피니트 루프라고 해서 이런 것이 생기면요. 코드가 영원히 돌아요. 컴퓨터를 강제 종료하지 않는 이상 계속 돕니다. 그래서 적당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무한 루프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while하고 true예요. 여러분 뭐 형제 자매를 골탕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코드 여러분 뭐 누나나 동생의 컴퓨터 켜고 while true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계속 돕니다. 배터리가 다 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걸 브레이크 하려면은 안에 있는 어떤 적당한 시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요 월드는 제가 input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여러분 뭐 처음 보니까 input은 뭐냐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값을 입력하게끔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썼어요. 입력된 0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듭니다. 그만두려면 Q를 입력하세요. 하고 인풋을 받겠다. 그런데 조건문 배웠죠? 위에서 if word 사용자가 친 word가 Q면은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죠? 도스창 같은 데서 나가고 싶으면 Q, 계속 하시려면 Y, 아니요는 N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Q 누르면은 끝내줄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너랑 나랑 이거 하자. 이 놀이 하자. 뭐냐면은 입력된 0단어 첫 글자 만들기, 대문자 만들기 하자. 제가 이걸 실행시키면요. 인풋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뜹니다. 입력된 0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듭니다. 그만두려면 Q를 입력하세요. 입력할게요. 뭐 수동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요. 바꿔줘요 컴퓨터가 앞에를.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동 리니까요. 제 이름이 LE 치면은 리. 그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great이라고 쳐볼게요. great. 좀 지겹죠 벌써? 재미없으니까 Q 할게요. 나갈게요. 그럼 Q 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거 실행시키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리소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Q 해버리는 순간 끝나요. 이렇게 5초 동안 제가 이 컴퓨터하고 놀았다 그 뜻입니다. 재밌죠? 이제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제 이 루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더 옵션이 있는데 바로 continue입니다. continue는 반복문을 중단하고 싶진 않지만 무슨 이유에선가 이번 반복은 좀 건너뛰면 좋겠다. 반복문의 한 회차를 건너뛰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뭐 어떤
뭐 이성 친구를 소개받고 있어요. 친한 친구한테. 친구가 되게 많은 친구한테 소개받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자기 전에 맨날 뭐 사진을 몇 장씩 보내줍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일 한번 뭐 커피를 마셔보자 이렇게 하고 또 만났어요. 잘 안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사진 받고 또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무한 루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개를 받다가 이번 사진은 좀 건너뛰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건너뛰면은 그거 건너뛰는 건데 소개를 그만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야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이성 친구 사진 보내지 마. 나 이제 그만할래. 어떤 자괴감을 느끼고 그만둡니다. 그게 아니라 계속 하긴 할 건데 이번만 건너뛰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바로 컨티뉴입니다. 그거를 예시를 한번 여기서 다른 걸로 들어볼게요.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는 제곱하고요. 짝수는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난 짝수는 싫어. 홀수는 제곱해줄게. 이런 계산기고 그만두려면 역시나 Q를 입력해라. 자, 여러분 이거 가리고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수업 들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요것만 복사해서 요 셀은 지워놓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직접 짜보세요. 직접 짜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저는 지금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즈 누르고 짜보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시정지를 지금 해제했다고 치고 자 while true 무한루프를 하나 만들어 놓고 value는 input 너가 넣은 값으로 해볼게. if value is equal to q 그러면 quit 하고 break if가 아니면 넘버에다가 integer 이거는 value를 뭔가 이 사용자가 딱 잘못 넣을 수도 있고 뭐 하니까 또 뭐 정수를 넣어도 정수로 재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넘버에다가 정수 값이 들어가게끔 하고 만약에 짝수면 패스하고 싶으니까 짝수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배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퍼센트 기호는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게 짝수죠. 코딩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내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면 컨티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하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 왜 else가 없나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if 한 다음에 여기 나오면은 일로 오니까요. 어차피 똑같아요. 프린트 넘버의 제곱은 넘버 제곱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는 거 총동원했습니다. 총출동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현해보면 자 그럼 제가 3을 넣으면요 9가 나오겠죠? 9를 넣으면요 81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만약에 6을 넣었어요. 짝수니까 네, 씹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거를 4 네,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나요? 1을 넣으면은 홀수니까 나와요. 재미가 이제 없죠? 그렇죠?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Q를 입력하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브레이크하고 이제 컨티뉴를 여러분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면은 강의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빈 종이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확인하기. 요거는 조금 더 고급 스킬인데 브레이크가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력했는데 짝수를 이 사람이 입력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아까로 치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브레이크 문은 발생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발생해서 끝났는지 아니면은 제가 제시했던 루프를 모두 다 수행해서 끝났는지 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브레이크 조건을 걸어놓은 조건이 실제로 발생했었는지를 나중에 추적하고 싶을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 예제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넘버즈에 135 해놓고 리스트가 나왔는데 리스트 아직 정식으로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일단 여러분 직관적으로 그냥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담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순서가 있는 그래서 135가 있고 포지션은 우리 스트링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도 시퀀스이기 때문에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2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스트링 할 때. 여기 보시면 돼요. 포지션 0으로 시작해서 0이 랭 뭐였죠? len 이거 시퀀스의 길이였죠? 넘버즈의 길이는 3이에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3보다 작으면은 계속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 순서대로 불러오려면 포지션이라는 거 0 해놓고 요 0에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오되 한 번 루프 돌 때마다 포지션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문만 보시면 일단 포지션이 길이보다 작니? 자, 처음에 0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가죠. 0은 얘는 3이에요. 얘만 실행해보면 자, 그러면 3보다 작아요. true 내려갑니다. 넘버에다가 numbers 포지션을 넣어요. 포지션 지금 0 들고 왔죠? numbers에서 0 하면은 얘를 가져오겠죠? 그러면 얘는 1이에요. 이 넘버가 1이에요. 그러면 이걸 나눠요. 나머지가 0이에요? 아니죠. 얘는 홀수예요. 그러면 얘는 실행 안 해요. 어디로 가요? 요 다음에 여기로 가요. 포지션에다 1 더해줘요. 포지션 0이었으니까 1이 돼요. 1이 되면 어디로 가요? 1로는 안 가요. while문이 끝나면 1로 가죠. 아직 while을 깨질 못했으니까. 1로 갔습니다. 포지션 1이에요. 3보다 작아요? true. 들어갑니다. 넘버는 넘버즈의 1. 포지션 1이면은 두 번째예요. 0부터 시작하니까. 3을 가져옵니다. 넘버가 3. 3을 2로 나눠요. 나머지는 1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false. 또 1로 가요. 짝수가 나와야지만 브레이크가 돼요. 홀수가 계속 나오면 계속 돌아요. 언제까지?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다 나올 때까지. 포지션이 1 더해졌으니까 2가 되죠. 2가 들어가면 랭 3보다 작다. 또 들어가죠. 5니까 또 1이죠. false죠. 1 증가죠. 3이 돼요. 3이 돼서 올라가면 포지션이 더 이상 얘보다 작지 않습니다. 같아져요. 그러면은 while이 끝나요. else 그 다음에 보는 겁니다. break가 not called 되면은 이걸 출력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실행하면 짝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만약에 짝수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 2, 5를 넣었으면은 break가 먹어요. 짝수를 찾았습니다. 언제? 두 번째 거 들어갔을 때 얘가 0이 만족되면서 true니까 1로 가서 짝수를 찾았다라고 보고해 준 다음에 브레이크 걸려서 while 깨지고 else 실행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짝수가 없으면 else 실행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for문 볼게요. 순회하기 for와 in입니다. 파이썬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은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 문제처럼 어떤 정해진 내가 가져오고 싶은 꺼내오고 싶은 주머니가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순서대로 하나씩 식당에서도 줄 서가지고 자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오세요. 요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밥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면 밥 해주고 세 번째 들어오는 사람은 밥 해주고 줄 서 있는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문인데 아까처럼 while문에 하고 굳이 포지션을 정해야 하고 포지션에 1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순서대로 꺼내오는 반복문이다. 굳이 조건문이 필요 없고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공들을 다 꺼내면 끝나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while문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파이썬이고 포지션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다 꺼내와도 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다 올 거야 어차피.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두 줄로. 자, 어떻게 되냐? in 뒤에는요. 제가 가지고 오려는 대상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word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 word에서 가져오는 하나의 엘러먼트를 어떤 변수로 지칭할 건지를 정의해줘요. 여기서 letter라고 했어요. 캐릭터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 x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 원하는 변수명으로 지정해요. 그러면은 영어로 치면 이제 영어 여러분 좀 할 줄 아시면 for 뭐뭐에 대하여 letter가 대하여 letter라는 애 뭐예요? word의 in word 안의 letter에 대하여 땡땡 하겠다. 그 말인즉슨 word 안에 있는 letter가 다 소진될 때까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for문은 텍스트 문자열 같은 시퀀스 뿐만이 아니라 리스트와 튜플 등등 순회 가능한 iterable. 순회라는 말은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어디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것처럼 순회가 가능한 자료 구조. 대표적인 게 이제 텍스트, 리스트, 튜플이에요. 리스트와 튜플 뒤에서 배울 거고요. 이게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 2, 3, 4, 5에서 순서대로 꺼내온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i를 j라고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for i in tuple. 요 동그란 가로가 튜플이에요. 그냥 지금은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똑같아요. break, continue, while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설명은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설명드리면은 요 안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 브레이크문 쓰는데 제가 if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z가 발견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요게 지금 z가 없다. 근데 제가 뭐 파이존 이라고 만약 바꿨다. 그러면 z가 나오면은 뭐 z라고?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렇죠? p 하나와 y와 다음 뭐야 너 z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z가 없으면 끝날 때까지 이제 줄 선 사람 다 끝났어요. 오늘 이제 장사 끝내고 Z라는 사람은 안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L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이거는 뭐 브레이크 컨티뉴 하는 건 아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숫자 시퀀스인데요. 앞에서 있는 건 이제 하나의 자료 구조에서 안에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꺼내오는 거고요. 그 주머니에 우리 로또 추첨하듯이 손을 넣어가지고 안에 있는 거 내용물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는 거고, range라는 거는 좀 달라요. range는 숫자만 가지고 옵니다. 숫자. 즉,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30번째까지 이러한 숫자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는 10개의 공이 주머니에 있으면 공을 하나씩 순서대로 직접 꺼내오는 거고요. 그 꺼내온 엘러먼트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값들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range는 숫자만 만드는 거예요. 그 값들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주머니에 10개가 있어? 그래. 그러면 내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0을 들고 가서 0번째 나오세요. 1을 들고 가서 1번째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range는 순회 가능한 구조에서의 참조하기 위해서 그 엘리멘트 자체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숫자만 들고 다니면서 참조하니까 훨씬 더 유용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인덱스 할 때, 슬라이스 할 때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start, stop, step을 씁니다. 그래서 시작 인덱스, end 인덱스. 근데 이제 stop 인덱스, 요거는 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슬라이싱 할 때 배웠던. 그래서 0, 1, 2가 되는 거예요. 0, 1, 2, 3이 아니라. 그다음 range도 1에서 시작하고 10까지 가는데 세 번째 거는 스텝 사이즈라고 했죠? 여기 스텝. 그럼 두 칸씩 건너뛰어. 그러니까 1부터 시작. 1, 3, 5, 7, 9. 다음은 11인데 end가 10이니까 10보다 크니까는 그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이 마이너스 1이면은 거꾸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다 똑같아요. 그럼 3에서 시작해서 0에서 끝나는데 3, 2, 1. 다만 마지막 거는 불포함. 자, 그러니까 내가 시작해서 가는 방향의 순서에서 마지막 거보다 하나 전 단계에서 끝내는 거니까 3, 2, 1.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갈 때도 똑같아요.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는 안 가요. 마지막 거는 불포함. 하나 전까지 간다. 직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인지를 가져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워드라는 거를 다시 파이썬이라고 제가 여기서 만들고 for i는 in range 어떻게 하면 돼요? length python wo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 다음에 print는 어떻게 하면 돼요? word에서 i번째 있는 애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이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는 이제 어떻게 쓴다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word라는 단어를 내가 길게 지정했어요. 뭐 20개의 캐릭터로 된 단어로 지정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range 뒤에 길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넣으면 요 위에 그 내용이 빠졌네요. 제가 올릴 때는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넣으면 숫자를 걔는 그냥 그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range의 길이, 개수. 그래서 그 개수만큼 가져온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좀 헷갈릴 텐데 이제 뒤에 많이 예제들 나오면서 또 함수 이런 데서 반복문 쓰면서 복습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손에 익히는데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